오늘도 골든에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삶을 함께 배우고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 보는 눈이 늦게 트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60년을 살아온 김철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인생 후반에 얻게 되는 통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철수님은 지난 30년간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였죠. 결혼식 사회도 그 친구가 서줬고요. 아이들 돌잔치에도 부모님 장례식에도 함께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사업 파트너로 함께 일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그 친구는 회사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철수님은 그날 밤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30년 동안 대체 뭘 본 거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나? 돈보다 더 큰 상실감이 밀려왔다고 하더군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거나 가까운 사람의 진짜 모습을 뒤늦게 알게 된 적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이 늦게 트이는가? 그리고 늦게라도 트였을 때 어떤 통찰을 얻게 되는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1부, 우리는 왜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사람 보는 눈이 늦게 트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험의 부족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사람의 겉과 속을 구별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상처와 방어 심리입니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크게 다친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너무 쉽게 경계를 세우거나 반대로 너무 쉽게 믿어버리거나. 경계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그래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미리 차단해버리죠. 반대로 너무 쉽게 믿는 사람은 상대의 말만 듣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다를 거야 라는 기대를 품고 현실을 외면하죠. 둘 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상화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투사합니다. 친구라면 당연히 이래야 해. 가족이라면 당연히 저래야 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죠. 그러나 상대방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만든 이상적인 이미지에 상대를 끼워 맞추려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주로 말과 겉모습만 봅니다. 이 사람은 말을 잘하니까 믿을 만해. 겉모습이 단정하니까 성실할 거야. 이런 식으로 판단하죠. 하지만 말은 얼마든지 꾸며질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더더욱 그렇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살아왔는지입니다. 어떤 선택을 반복해왔고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는지.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겉모습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이유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2부, 사람 보는 눈이 트이는 순간. 그렇다면 언제 사람 보는 눈이 트이기 시작할까요? 대부분은 큰 배신을 경험한 후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놓쳤을까? 어떤 신호를 무시했을까? 그 질문이 사람 보는 눈을 트이게 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계기는 반복되는 실패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람에게 계속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는다면 그건 우리 안에 패턴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왜 항상 이런 사람들을 만날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는 순간 우리는 내 선택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계기는 자기 성찰입니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는 천천히 내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믿었을까?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저 사람을 선택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를 이해하는 만큼 타인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계기는 주변의 피드백입니다. 가끔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자꾸 저 사람한테만 잘해줘? 이런 말을 듣고도 무시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돌아보면 그 피드백이 맞았던 경우가 많죠. 타인의 시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도 사람 보는 눈을 트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계기들을 통해 우리는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 노력하고, 더 이상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으려 애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통찰이 찾아옵니다. 3부 후반에 얻게 되는 통찰들. 사람 보는 눈이 트이고 나면 우리는 몇 가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통찰은 본질과 맥락을 보는 시각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행동보다는 그 행동이 반복되는 패턴을 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어떤 선택을 해왔을까?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기 시작하죠. 또한 맥락을 봅니다. 이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을까? 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맥락을 이해하면 상대방의 행동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 통찰은 감정의 언어를 읽는 법입니다. 사람은 말로 하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것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이거나 내 편이야 라고 말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거나 이제 우리는 말 뒤에 숨은 감정을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표정, 목소리 톤, 몸짓, 시선.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이 진짜 감정을 드러내죠. 세 번째 통찰은 관찰과 직관의 균형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 꾸준히 관찰해야 패턴이 보입니다. 하지만 관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관도 필요하죠. 뭔가 이상한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처리합니다. 직관은 그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인 거죠. 관찰과 직관, 이 둘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것이 사람 보는 눈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통찰은 경계와 열린 마음의 조화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트였다고 해서 모두를 의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다만 이제는 적절한 경계를 세울 줄 알게 된 거죠. 이 사람을 믿되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는다. 기회를 주되 무한정 주지는 않는다. 이런 균형 감각을 갖추게 됩니다. 다섯 번째 통찰은 상대도 다르게 느끼고 사는 존재라는 인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도 당연히 그럴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죠. 상대방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죠.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훨씬 현실적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구나. 나와는 다르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5가지 통찰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4부 실용적인 적용법.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 보는 눈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질문 중심으로 관계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람은 왜 저렇게 반응했을까? 저 말 뒤에 숨은 의도는 뭘까?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은 어떤가?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관찰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관찰 기록입니다.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간단하게 기록해 보세요. 오늘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했다. 며칠, 몇 주 기록을 쌓아가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평소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기록을 통해 명확해지죠. 세 번째 방법은 마음의 경계 세우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열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뢰는 시간을 두고 쌓아가는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모든 걸 털어놓지 마세요. 천천히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유연성은 유지해야 합니다. 경계를 세웠다고 해서 완전히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만 믿어야겠다. 이런 기준을 가지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하죠. 네 번째 방법은 피드백 구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한 의견을 물어보세요. 내가 요즘 만나는 저 사람 어떻게 보여?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 타인의 시선은 내가 놓친 부분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피드백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비슷한 말을 한다면 귀 기울일 필요가 있죠. 다섯 번째 방법은 꾸준한 성찰입니다. 하루 끝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만난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인상적이었나? 왜 그 사람이 인상적이었을까?
내가 놓친 신호는 없었을까? 이런 성찰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날카로워집니다. 이 5가지 방법을 일상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당장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는 겁니다. 사람 보는 눈이 늦게 트인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죠. 누구나 경험을 통해 천천히 배워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더 이상 겉모습에 속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더 이상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리고 천천히 사람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 보는 눈을 트이게 하는 시작입니다. 김철수님은 그 배신 이후 많은 걸 배웠다고 합니다. 더 이상 30년이라는 시간에 속지 않는다고요. 이제는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패턴을 보고 본질을 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먼저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믿었는지, 내 안에 어떤 욕구가 나를 속였는지, 그걸 이해하고 나니 타인도 더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람 보는 눈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방법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서 실천해 보세요.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든, 관찰 기록을 하는 것이든,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것이든,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인생 후반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상처를 받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잘못된 사람에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죠. 진짜 소중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람 보는 눈이 트인 삶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 모두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골든에이지였습니다.